안녕하세요. 팀 아지스의 톤톤입니다. 오늘은 기체 정비와 카본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짧게 할게요. 저번에 너무 길게 하니까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아, 내 기체 카본이 약한가, 강한가? 기체 정비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요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내 기체는 단단합니다. 일단, 그 바탕에 정비가 있기 때문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반도를 다녀왔는데 기체를 정비를 했습니다. 싹 정비를 했고 이번 주에도 자, 어디 멀리 원정을 가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새 기체도 빌드를 하는 중입니다. 우선 기체 정비는 물티슈로 뭐 닦기도 하고 이물질 뭐 불어내는 청소 뭐 이런 것도 정비를 할 수 있고요. 풀린 볼트를 그냥 확인하고 조이는 것만으로도 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크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뭐 각종 기자재들 커넥터랑 그다음에 뭐 단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뭐 그 실리콘 케이블이 까져서 뭐 합선이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저는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기체가 잘 날다가 갑자기 뭐 진동이 들어온다든지 그 캠에 와불이 생기면 일단 저는 제일 최선으로 제일 처음 의심하는 거는 어, 기체 프레임 부분입니다. 프레임에 박혀 있는 볼트라든지 이런 거 의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지금 반도를 다녀와가지고 나머지 기자재들 제외하고 볼트가 박혀 있는 메인 프레임에 볼트가 박혀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제거를 해서 서포트까지 제거를 해가지고 자 확인을 합니다. 저는 여기를 가장 큰 기체 정비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닦기도 합니다. 자, 왜 제가 프레임이 강한지 약한지 뭐 정비를 왜 프레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본 프레임이 그러니까 아래 위로 기체가 놓여 있을 때 기준으로 아래 위로 부딪히게 되면 카본에 크랙이 간다든지 강하게 부딪혔을 때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행 방향 중에 수평면으로 그러니까 아래 위가 아닌 앞뒤 뭐 좌우 이렇게 회전하면서 부딪히게 되면 카본이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박혀있던 볼트들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건 뭐 제가 뽀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단순히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볼트가 휘어져 있다 보면 계속적인 그 비행으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합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홀 직경도 점차 넓어지거나 처음에는 완전한 원형이죠. 원형인데 조금씩 깎여서 타원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비행하고 비행하다 보면 풀리면 마찬가지로 진동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풀려요. 록타이트를 아무리 발라도 풀려. 다시 조이면 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갈아 끼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갈아 끼운다. 볼트를 갈아 끼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어차피 찌그러져 가지고 풀려 있는데 그냥 겉보기에 박혀 있다고 이게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저는 이 현재 쓰고 있는 기체는 작년 가을경이죠. 작년 9월,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약 6개월 정도 별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특정 기체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쓰지 않는 기체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관리에 따라서 기체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
일단 지난주에 반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 많이 좀 고장났다기보다는 카본이 좀 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엄청 강하게 부딪히면 카본의 이렇게 레이어가 살짝 갈라져서 뜨기도 합니다. 뭐 정말 뭐 한 여기 한 세 번째 줄 뭐 한 요렇게 레이어가 보통 이게 한 20겹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레이어가 살짝 들리는 정도는 뭐 레진이나 아니면 그 뭐 순접 발라가지고 필라멘트 테이프 감아도 전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수선 방법은 각 개인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으실 텐데요.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그냥 애교로 봐줍니다. 충분히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쓰고 있고 그냥 날아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요 하나에 뭐 10,000원씩 만 몇천 원씩 하는데 갈라질 때마다 갈았으면 아마 돈이 많이 나갔겠죠. 그리고 요렇게 갈라지는 경우에는 암대 수평면으로, 그러니까 그 진행 방향으로 부딪혔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뭐 추락을 한다든지 바닥면에 회전하면서 떨어져서 그 순간 충격량이 높아지면 카본은 면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아까는 옆에서 면이 들뜨는 거고요. 요거는 그 기체를 바닥에 놓고 봤을 때 윗면 또는 아랫면에 카본 면에서 요 부분이 보통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게 부러지려면 어느 정도 부딪혀야지 부러지나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딪혀야지 과연 이게 부러질까? 손으로 이렇게 휘어보면 딱딱해서 안 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도대체 내 드론이 얼마나 빨리 날다가 부딪혀야 이게 부러지냐. 이번 주말에 반도 갔다가 좀 빨리 날다가 부딪혔는데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비를 해보니까 살짝 크랙이 간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암대 하나를 갈아 끼우면서 이왕 갈아 끼우는 거 테스트는 한번 해보자. 제가 3D 프린터 모델링하고 출력하기 위해서 아마 웬만한 기체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대 이상씩 다 가지고 있고 뭐 그냥 집에 썩혀두면 뭐 하겠습니까? 이럴 때 실험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총 일단은 잘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안 쓴다. 잘 안 쓰는 기체와 직접 만든 제 기체 암대를, 그래서 총 5개를 한번 부러뜨려 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부러질까요, 여러분? 뭐 각자 상황은 다 다른데요. 저는 일단 암대가 메인 프레임에 체결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암대의 마지막 볼트 부분을 단단하게 바이스에 물려 놓고요.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한번 부셔 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무게면 부셔질까요? 뭐 보통 순간적으로 아무리 천천히 날린다 해도 10m/s 정도 가속도는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500g 짜리 무게를 가진 그 철제를 한번 떨어뜨려 봤고요. 그 다음에 2kg짜리라 하면 지금 거의 4배죠. 그러면 40m/s인데 요 정도는 거의 좀 가속을 풀키를 쳤다 해도 무관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풀키에서 부딪히면 레이싱 선수들 보면 풀 스로틀로 달리다 보면 부딪히면 게이트에 부딪혀도 움직이잖아요. 게이트는 완전 고정이 아니고. 그런데도 부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바닥에 충돌하면은 다 부러지더라고요. 세게 부딪히면. 그래서
이건 하나는 제가 일부러 부러뜨리려고 2kg짜리를 한 거고 500g짜리는 요 정도는 버티겠지 하고 떨어뜨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카본은 3K고요. 평직으로 돼 있는 카본 면사고요. 단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하면서 한 장 한 장 적층해 가지고 4.5T를 만들었습니다. 오토클레이브에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따로 평탄화 작업은 안 했고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단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바이스에 물려서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정말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2kg짜리 했을 때는 전부 다 부러졌습니다. 2kg짜리 했을 때는 2kg짜리 떨어뜨렸을 때는 전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순간 가속도가 한 30m/s 제곱 또는 40m/s 제곱 정도의 속도로 가속을 했을 경우에 그 충격량으로 했을 때는 다 부러졌습니다. 부러졌는데 500g짜리가 부러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기체가 500g짜리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떨어뜨렸던 암대가 있습니다. 자, 500g짜리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부러진다? 그래서 다른 똑같은 제품의 다른 쪽 암대를 들고 와가지고 또 500g짜리를 떨어뜨렸거든요. 제가 많이는 없어가지고 여러 번 하지는 못했는데 떨어뜨렸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카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직접 카본 원사로 카본을 구워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프레임을 재료를 다 사가지고 완성을 시켜가지고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리고 있고 이거는 만든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2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 대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진짜 또 한번 놀라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1K, 3K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K, 3K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본 프레임 한 대에 10만 원 누구한테는 비싼 금액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별로 얼마 비싸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자재가 올라가도 프레임이 못 받쳐주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다들 본인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프레임들이 있고 기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체를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그리고 제가 선호하지 않는 기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체의 프레임이었는지는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는 다 소장하고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기체를 새로 고르거나 할 때 그냥 경험 삼아 얘기는 해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업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기체를 옹호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푸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이 혹시나 이걸 보게 되더라도 제작하시는 제작자분들이 혹시나 보게 되시더라도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K, 3K, 12K 일본산 최고급 3K 이까지만 적어 놓으면 아무런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잘 아실 겁니다. 본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카본 만들어 가지고 설계해서 가공해 보니까 한 대 10만 원으로 안 됩니다. 재료비까지 다 해서요. 인건비는 다 빼도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카본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대수가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K, 3K 700톤, 300톤, 400톤 TON이라고 적혀있어 톤이라고 읽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본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기체가 비행하다가 부딪혀서
어떻게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깨지고 안 깨지고가 정해지는데, 카본 섬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라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뭐 평직, 그리고 능직, 그리고 UD.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평직이 뭐고 능직이 뭐고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나? 자, 모르셔도 됩니다. UD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기체가 암대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UD로 이렇게 단방향으로 돼 있는 카본 섬유를 가지고 적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들은. 능직, 평직은 이렇게 크로스로 다 짜져 있거든요. 크로스로. 다음에 그냥 뭐 다음에 보여드릴 것 없이 다른 그냥 프레임 보면 표면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죠. 체크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능직인 애들도 있고 평직인 애들도 있습니다. 겉은 이렇습니다. 겉은 이런데 속에 열어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본이 이렇게 긴데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직 능직을 쓰면은 가공 단가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싼 면사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UD 이쪽 방향으로 한 겹,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으로 세로로 뜯겼죠. 세로로 한 겹, 가로로 한 겹, 세로로 한 겹, 가로로 한 겹,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500g짜리 떨어뜨렸는데 갈라졌습니다. 정확하게 뚝 절반으로. 심한 프레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두 프레임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지인들이 이 프레임을 산다, 카본 프레임을 산다, 그러면 이 두 프레임은 제가 추천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 카본 프레임을 제작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또는 제작자분들은 뭐 이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가격이 다른 비용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거 생산 비용 말고도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근데 제품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냥 뭐 대충 눈 가리개 식으로 뭐 저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에다가 실키 코팅 해 놓고 안 보이게 그냥 제일 윗판하고 제일 아랫판에는 평직 능직 단단한 소재인 것처럼 덮어 씌워 놓으면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뭐 소비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절대 특정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또 사장님들 또 찔려가지고 저한테 막 소송하고 이러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 실험을 통해서 뭐 한 거고요. 카본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궁금해서 깨봤습니다. 제가 산 거 제가 깨보고 뭐 정보를 올린 거에 대해서 뭐 소비자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뭐 중간에 내용이 딴 데로 샜는데요. 자, 일단 튼튼한 프레임을 고르는 거는 개인 선호도 차이고요. 그리고 정비는 꾸준히 하시라. 그리고 카본은 비용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카본 제품들은 비싼 거다. 한 번씩 섞여 있다. 이게 모든 거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몇 프로 타면 그게 국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중국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유가 있듯이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정직한 면사로 뭐 본인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다 하면 그 정보가 나와 있다. 이게는 충격량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는 UD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그냥 뭐 내 프레임은 3K다, 단단하다, 걱정 마라,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팔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본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실험실이기 때문에 인장격 테스트 할 수도 있고 충격량 테스트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미로 한 건데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한 실험인데 거부감이 있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체 카본 프레임들이 관리만 잘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아제스의 톤톤이었습니다.